중국과 러시아가 하도 대만 앞에 와갖고 한국 앞바다에서 미국이 일본이 깐죽깐죽거리니까 니들도 한번 신경 쓰이게 해주마라고 맘먹었나 봐요. 알래스카를 갔다고 하는데 뉴스 보겠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함대가 지난주에 태평양 지역 합동 순찰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 알래스카 인근 해역까지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함대 규모가 미국 해안에 접근했던 것 중 최대 규모인데,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구축함 4대와 해상 초계기 1대를 급파했습니다. 이게 11대의 러시아, 중국의 연합 함대가 말하자면 알래스카 지역을 갔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알래스카 지역에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큰 그 레이더 기지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사실 북반부 북극해부터 시작해갖고 러시아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와 함정을 감시할 수 있는 설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가기 전에 대충 알아요. 근데 이번에는 근접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알래스카 위치는요, 모르고 당하면 괌이나 본토에서 접근하는데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충분히 예를 들어 군사적 충돌이나 뭐 부딪힘이 일어난다고 하면 미국의 대응이 충분히 빠르기가 힘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시를 꾸준히 해왔었고, 또 그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상설 감시 내지는 배치되는 병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 거지? 그래서 중국 갈 데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러시아는 지금 여기 러시아 있구나. 배는 저렇게 오는데 중국 배가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배의 출발지가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나진항. 나진, 네? 그러니까 우리 이쪽. 북한 요쪽. 북한 요쪽에서 나갔을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 함대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열린 데서 왔으면 들통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항적을 보게 되면 이쪽 안에서 출발을 해갖고, 이게 이쪽 지역 안에서 출발해서 중국이랑 합류를 해갖고 여기를 거쳐서, 여기는 공역이거든요. 일본 땅이긴 한데 요 해협은 일본이 말하자면 그 공역으로 공개 수역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나라 배들, 군함이든 민간 항구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기를 막아버리면 못 와. 삥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자유롭게 항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감시할 때는 이쪽 해안선만 쭉 보고 있었는데 여기를 뚫고 중국 배하고 러시아 배가 여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안에. 이 안으로. 그래서 이거는 사상 초유고 규모도 11대가 넘었기 때문에 미국이 깜짝 놀란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미국은 저쪽 지역에다가 상시적으로 함대나 구축함을 배치해야 되는 부담을 또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핵잠수함 2대 있다고 부산에 한 대, 제주도에 한 대 우리 보여줬잖아요. 대놓고 무역 시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중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나는 나진항 빌렸어. 나진항에 우리 구축함 6대나 있다? 얘네들은 미사일을 싣고 있는데 100기가 넘는 미사일을 싣고 있는데 그중에는 1200km 날아가는 미사일들도 있어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실제적으로 그동안 그 문제를 일으킬까 봐 근처에 접근도 안 하던 알래스카 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배가 움직이는 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일본 자위대예요. 그렇겠네. 일본 자위대가 왜 미국의 사전에 이러한 배의 움직임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게 일부러 안 알려준 건가? 아니면 실수로 못 알린 건가? 요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아마 조만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한미일 회담에서도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언급이 안 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대서특필 돼버렸으니까. 미국 애들은 좀 알러지가 있어요. 옛날 진주한테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누가 지네 근접 영역 안에
비행기만 조금 들어와도 아주 경기를 난리- 일으켜요. 아주 지랄을 합니다. 근데 11척의 무장된 함대가 알래스카 앞바다까지 왔다. 이러면 지금 미국 국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거고 미 국방부나 워싱턴에서도 뭔가 메시지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내면서 야 니네들 이런 식으로 하면 군사 배치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미국의 군비는 엄청 들어가게 됩니다. 저기까지 보내야 되잖아. 사실상에 어쩌면 저기 항공모함 편대를 하나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기는 무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미국에서 가장 먼 미국 땅인 거예요. 미국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는 본격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연합 내지는 둘이 미국의 대만 문제나 현재 한국에 와 있는 무력 배치에 대해서 일종의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외교적인 게 아닌 강대강 쉽게 말해서 무력 대 무력의 원칙으로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장을 보낸 걸로 보여요. 이러면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알류산 열도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거든요. 네. 엄청 안에까지 들어간 근데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네. 거예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여기까지. 그리고 저기서 쏘면요, 미국은 플로리다 끝까지 이 1200km 그 미사일에 12,000km 미사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중국의 군사력, 미사일 기술들이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아마 워싱턴 정가는 우리는 조용하죠. 우리 입장에서야. 지들이 저기서 싸우든지 말든지 이런 입장이겠지만 미국 정가나 군대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주둔 병력을 늘릴 거냐. 그동안 동아시아 쪽에 계속 빼내기만 했거든요. 트럼프 때부터. 그 빼냈던 병력들을 늘릴 거냐. 아니면 합의를 볼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 북한하고 대만 문제하고 맞바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의 일환으로서 대만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봉쇄선을 지금 있는 그 베링 해협 앞에 있는 앞바다로 빼내라. 라는 요구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신호인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전문가들이 다 지금 약간 경기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첫 사례다. 그리고 구축함 4대랑 정찰기 1대가 급파됐다. 이러면서 좀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왜냐면 저기서는 장기적인 작전을 못 하거든요. 그 알래스카에는 날씨가 겨울 되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정규적인 어떤 그 규모 있는 군항들이나 이것들을 전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일본에서 있는 그 부대들이 그 병참 부대나 그 안에 있는 주일 미군들이 그런 쪽을 자연히 이제 경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뚫린 거니까. 허를 찔린 거네. 허를 찔린 거니까 이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나라는 고민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야 내가 그러면 대만 앞바다나 제주도에 있는 배는 뺄게. 한국 부산에도 잠수함 만들어 갈게. 성렬이가 2천억 준다고 자꾸 오라고 그래서 가본 거지. 우리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데도 아니야. 이러면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아니면 이제 대놓고 저기 앞바다에 상시로 얘네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간접적으로 옛날 남중국해에서 이제 미국이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충돌 아닌 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기름값이 너무 드니까. 걱정은 그거예요. 그 기름값을 일본이랑 한국이 나눠서 줘라. 라고 얘기할까봐 그게 결국은 걱정이 됩니다. 핵잠수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꼴이 나는 그렇죠. 나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이 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중국 배가 지금 나진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중국 잠수함도 나타났다 그랬더라고요. 그쪽에. 그리고 러시아 잠수함도 나타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감시를 해야 되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 이렇게 좁은 데서 싸우기에는 동해하고 일본의 사이에 저쪽은 너무 좁으니까 이걸 갖다가 좀 더 넓은 바다로 나가자라고 러시아와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걸 거병하게 된다고 치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사실은 이제 지금 한국 군항하고 비행장을 나눠 쓴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협정은 없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나눠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비행기들이, 중국 군용기들이 러시아 비행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관측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사실은 저쪽 캄차카 반도나 저쪽에다가 중국 자본으로 일종의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기지가 지어질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된다고 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옛날에 쿠바 사태처럼 위협이 커질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도 확전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거는 우리가 잘하기 나름이에요. 네. 한국과 일본이 지금 육자회담을 앞으로 열 건데, 육자회담을 통해가지고 원만하게 관계 해결을 잘하고, 이거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이 소외될까봐 걱정이긴 하지만,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좀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조금 유한 외교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식의 강대강의 위협 내지는 충돌은 좀 필요하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아니 정권이 끌어내려야지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 제대로 외교 정책을 하려면 저걸 끌어내려야 돼요. 우리는 육자회담의 존재감이 아예 없어. 우리 빼놓고 육자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6개 나라들이. 북한도 껴있는데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다 서로 특사단 주고받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에만 아무 얘기가 없어요. 우리 외교부에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달 27일에 손님이 하나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갔지? 오씨, 없어져 버렸네. 네. 지금 청와대에서 청와대란다. 용산대? 미국의 국무부에서 정무차관을 지내고 있는 빅토리아 놀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했던 북미 회담, 육자회담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이 25일 날 일본에 와요. 25일 날 왔다가 28일 날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아마 요때에 육자회담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하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상의한 적은 없고요. 네. 그냥 얘가 와서 앞으로 언제 이렇게 육자회담 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특별히 할 건 없어. 그냥 사람만 하나 보내면 돼. 뭐 니네 말 들을 것도 없으니까. 뭐 요런 차원에서 지금 육자회담과 한반도 형세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대비해서 헤게모니를 얻기 위한 군사적 행동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빅토리아 놀란드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강성이에요. 호전파야.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네오콘이라고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평화적인 쪽보다는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정권이 제일 힘든 게 예산이 없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만일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미국이 러시아 중국 연합 군대랑 맞서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뉴스가 터지게 되면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통해서 모종의 협상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하면 뭐하냐고. 국내 언론이 이런 걸 분석하기를 하나, 보도하기를 하나, 이런 문제에 처해 있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기레기들이 있길 하나. 네.
그저 변방에 있는 이 약소한 송작가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 들으신 거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널리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